독사가 미래다. 다이버워치가 인기가 되게 많고 또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이건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시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희소성, 시계는 기본적으로 공산품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희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는 희소할 수 있죠. 유니크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 시계는 많은 사람의 선택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연히 보기 힘들어지죠. 그리고 그게 브랜드가 가진 자산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쉐입의 시계가 카피캣이 아닌 이상에는 적절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사실 까르띠에나 파네라일 같은 브랜드가 가격에 비해서 품질적인 내실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잖아요.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유라고도 생각해요. 디자인적인 큰 자산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의 디자인, 기존의 문법을 따르는 다이버도 좋지만 언젠가부터 차나마나한 느낌을 받기도 해요. 좀 위험한 말인가요? 이 시계를 살 때 경계해야 할 점은 뭐냐면 특이한 외형을 가지고 있잖아요. 되게 신선하게 다가와요. 근데 신생 브랜드였다면 객기로 보고 넘겼을 수도 있겠지만 옛날부터 있어 왔던 디자인이라고 하니까 끌리는 면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또 인정하기 쑥스러우실 수는 있지만 나 이렇게 특이한 시계, 매니아들이 인정해주는 시계 하나쯤 가지고 싶다는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언가를 구매할 때, 특히 시계를 구매할 때는 경계해야 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다이버워치는 많지만 이런 스타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얼마 못 가서 판매하시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왜냐면 제가 다이버에 느끼는 이점은 물론 시원시원한 디자인도 있겠지만 손이 많이 가고 내 살에 자주 붙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시계가 내 손목 위에서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거니까 가치를 가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굳이 내가 편하게 찰 수 있는 시계를 차면 되는 날에 다른 무난한 선택지들을 제쳐두고 이 독사를 착용할까요? 콩깍지가 벗겨지고 이제 이 시계에서 별 감흥을 느끼지 않게 됐을 때 그럴 일 별로 없겠죠. 정도 가고 추억도 생기고 하면서 시계를 들고 있는 거고, 특히나 스포츠워치, 데일리워치들은 그런 면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특이한 외형을 가진 시계는 처음에는 마음이 많이 불타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빨리 식어버리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져온 시계는 지금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섭 300 오렌지 컬러와 지금은 살 수 없는 아쿠아롱 300개 한정판입니다. 다이버 얘기할 때 맨날 하는 얘기지만 군용 목적으로 태어난 다이버가 있고 그 다음에 꼭 그런 특수 목적을 가지지 않더라도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이라고 하죠. 그냥 다이빙 하는 겁니다. 다이빙 자체가 목적인 거죠. 60, 70년대에 그게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다이버 워치들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독사도 그중 하나입니다. 군용이 있고 민간용이 있지만 둘 다 상당히 기능 중심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전문 다이버들 그리고 시계 제작자들로 팀을 구성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디자인이니까 요소별로 다 이유가 있겠죠. 다이버같이 목적이 있는 시계는 어떤 기능을 위해서 이런 디자인을 했을까를 알고 보면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넓적한 케이스, 토너 케이스라고 부르는데 시계 본체 주위를 둘러주니까 충격에 강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용두를 품고 있기 때문에 용두를 보호하기에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이얼은 전부 물속에서 시간이 잘 보이기 위해서 디자인이 됐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이 오렌지색이 독사의 오리지널 컬러라고 봐도 되는데 이 오렌지색을 선택한 이유부터가 30m 수심까지는 이 오렌지색이 가장 밝게 잘 보이는 색이라는 거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심해, 그리고 이게 그 중에서도 잘 보이는 주황색. 베젤도 평범하진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톱니까지도 다 손으로 쉽게 잡기 위해 가지고 설계된 디자인입니다. 이 섭 300은 많은 분들이 사이즈 스펙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데 이렇게 가로폭을 재보면 43mm에 육박을 합니다. 되게 크죠? 이것 때문에 일단 쪼는 거예요. 근데 럭투럭을 재보면 46mm 밖에 되지 않거든요. 46mm면은 보통 38mm에서 39mm 정도 시계가 많이 채택하는 럭투럭 길이에요. 게다가 이 베젤부가 케이스에 묻힐 만큼 동일한 색상의 스틸로 되어 있고 실제로 이 다이얼은 굉장히 작은 편이기 때문에 손목이 16cm 이상만 되신다면은 사이즈 때문에 이게 불편하다, 남이 봤을 때 커 보인다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저는 이게 되게 작은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두께는 이 글라스가 3-4mm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합치면 13mm가 넘겠지만 실제로 케이스 두께는 10mm 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다가 미드 케이스가 얇고 분할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보게 되시면 이게 이렇게 얇은 시계였나 하고 놀라실 겁니다. 다이버 워치로는 굉장히 훌륭한 얇은 두께고요. 이 브레이슬릿은 쌀알 브레이슬릿, 이 하나하나가 쌀알처럼 생겼잖아요. 예전에 썼던 걸 본따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쌀알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고 또 편한 브레이슬릿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착용감을 보장은 해줍니다. 다만 무게가 좀 있고요. 이 버클부도 보시면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손톱으로 뜯어야 되는 거거든요.
잘 뜯기지가 않는 버클입니다. 저도 방금 뜯다가 살짝 다친 것 같아요. 가볍게 만들어지고 또 버클까지도 개선이 됐다면 정말 완벽한 시계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독사는 한국에서 스타일리더라는 회사가 수입을 합니다. 저는 먼저 스타일리더가 수입을 한다고 했을 때 조금 걱정이 됐어요. 스타일리더는 제일 유명한 게 옛날에 오데마 피게, 지금은 프레드릭 콘스탄트를 메인으로 수입을 하고 있는 곳인데, 오데마 피게 관련해서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알고 있고, 프레드릭 콘스탄트도 의미 없는 정가라고 하죠. 동일한 모델을 어떤 분은 저기 가서 60만원에 구매를 하셨는데 또 어떤 분은 다른 데 가서 150만원에 구매를 하고, 또 프레드릭 콘스탄트가 평균적인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한 100만원 정도는 줘야 살 수 있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덤핑 매물 같은 거는 10만원, 20만원대에도 사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가격에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독사도 만약에 수입을 하면은 리테일이 엄청나게 높게 책정이 되고 나중에 할인을 통해서 정상적인 가격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 과정이 너무 불안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죠. 근데 너무 싸게 나온 거예요. 너무 싸게. 판교 현대백화점에 매대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10% 할인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것저것 혜택을 받으면은 이 섭 300을 319만원에 살 수 있었거든요. 옛날에 독사를 외국에서 직구했을 때 관부가세 내고 하다 보면은 이것보다 훨씬 비쌌기 때문에 가격 책정은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300T 모델을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이 300을 사야 하냐, 300T를 사야 하냐, 많은 분들이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왜 300을 가져왔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300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300T가 먼저이긴 합니다. 66년에 나왔고 300이 민간용으로 67년에 뒤이어 나왔는데요. 이 300의 장점부터 나열해보면 케이스가 더 얇다,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이얼이 더 작다, 또 이렇게 시계를 덜 심심하게 해주는 돔글라스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300T는 케이스도 두껍고 다이얼도 크고 글래스도 플랫해서 조금 투박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외관을 중시하는 분들은 이 300 모델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브먼트도 같은 범용 무브먼트를 쓰긴 하는데 300은 COSC 인증을 받은 가장 높은 급의 무브먼트, 그리고 300T는 그렇진 않다. 반면에 방수 성능은 이 300보다 300T가 훨씬 더 뛰어나기도 하고 가격도 저렴해요. 300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본인이 특별히 가중치를 두고 보는 요소가 300T에 있는 게 아니면 웬만하면 돈을 조금 더 주고서라도 다 300을 고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라도 300 삽니다. 방수 성능은 이미 300도 훌륭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좋을 필요도 없고, 300T를 사면은 외관의 차이점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면서 조금 아쉬울 것 같고 결국에는 이 300으로 기변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300개짜리 아쿠아롱 한정판을 가져왔는데 얘기를 안 할 순 없겠죠. 7시와 8시 사이를 보시면 아쿠아롱 마크가 박혀 있을 겁니다. 아쿠아롱이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 수중패란 뜻이죠. 물속에서 다이버의 호흡을 돕는 장치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이 독사 섭 디자인에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그중 한 분이 아쿠아롱을 판매하는 회사에 속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땅에서 독점 판매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다이얼에 아쿠아롱 마크를 박은 버전을 판매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게, 아쿠아롱 마크가 검은색이잖아요. 이거를 블랙롱이라고 하는데 인덱스 테두리와 색이 똑같잖아요, 검은색으로. 그러니까 잠수 중에 시간을 읽는데 방해가 된다, 좀 혼란스럽다. 그래서 소량만 생산하고 더 이상 생산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귀해지게 된 거고, 그거를 300개만 복각을 해서 생산한 모델이 이 아쿠아롱 한정판 모델인 거죠. 두 시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이얼의 아쿠아롱 마크의 유무만 다른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폰트가 달라요. 독사 로고와 섭 300 레터링이 기본 모델에서는 굵고 아쿠아롱에서는 얇은 모습이죠. 또 다이얼 색감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아쿠아롱이 약간 연한 주황색이라면 기본 모델은 좀 더 진한 주황색이에요. 옆에 두고 봐야지만 알 수 있는 정도의 미미한 차이입니다. 또 아쿠아롱은 피트 베젤, 기본 모델은 미터 베젤을 사용하고 있어요. 피트 베젤 숫자가 좀 더 촘촘해서 투러치스러운 분위기가 약간 더 납니다. 용도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본 모델은 주황색 독사의 그림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이 아쿠아롱에는 독사라는 글자만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황색 포인트가 굳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그 외에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아쿠아롱이 중고 시세가 거의 5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쉽지 않죠. 애초에 300개밖에 없어요. 탐낼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만으로도 이 300 기본 모델의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독사는 치명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뱀도
독이 센 놈이 예쁘다고도 하잖아요. 물리면 답도 없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사야 할 시계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많이 고민해보고 여러 부분을 고려했는데도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럼 또 이만한 시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발목에 붙은 모래알 때